이정현 이 당시 홍보수석은 끌려 들어간 거야. 어떻게 보면요. 나는요. 굉장히 비겁하게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정현 의원이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어요. 정말 맹충 아니에요. 맹목적 충성하는 사람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라 하면 문짝으로 내 님을 그리자와 우리나라에요. 뭐 이런 식 아니에요. 국정 홍보를 맡기시니 어와 성은이 갈피로 반갑하다. 이 정무수석 하다가 국정 홍보수석 갔잖아요. 참 그래 막 대통령이라 그러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인데 전화를 했다고. 내가 이 전화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이 이정현 의원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쪽에 말하는 스타일이 알잖아요. 그게 없어야. 그게 업소라고요? 그 해경을 스스로 패고 그 사람들이 마치 뭐 별 문제가 없었지만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무슨 나라가 어려운데 해경이 갖고 정부를 이거 스스로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그게 지금 5일 후에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면 안 됩니까? 오늘 저녁 뉴스하고 내일 아침까지 나가요. 일단은 라인까지 나가죠. 뉴스에 한번 그냥 했을 거야 아마. 좀 바꾸면 안 될까? 이게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필요면 또 대장이 KBS로 오늘 봤네.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저는 놀란 게 우선 전화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청와대 홍보수석이 뭐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할 수 있죠. 네네네. 왜냐하면 홍보수석은 언론 그렇죠. 서비스를 네. 하는 게 자기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전화할 수 있다고 봐요. 어느 언론사, 유력한 언론사에서 어떤 정치 이슈나 혹은 행정 이슈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게 우선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거나 정부 입장과 차이가 있거나 이럴 때는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문제는 전화에서 발언한 내용과 그 수준의 문제예요. 아, 그건 맞아요. 첫째로 전화의 내용이 너무 저열해요. 저열함보다는 부적절함이 더 낫지. 부적절을 넘죠. 그게 예, 홍보수석 정말 같으면 뭐 어떻게 그게 저지라는 거죠? 이정현 수석의 원래 말한 스타일이에요. 그 사람 물론 개인적인 특성도 가미되어 있지만 세상에 대통령이 9시 뉴스를 봤다는 거 아니야. 하필이면 KBS를 그거 뭐 좀 빼주고 바꿔주고 뭐 그런 내용이요. 그다음에 4월 21일 이때 통화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해경의 대처가 이게 괜찮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막 비판을 하고 있는데 왜 해경 조지냐? 누구 잘못으로 이 일이 벌어져갖고 있는데 이번 소리만 듣고 한 사람한테 안 뛰어내렸다고 그걸 가지고 조져드는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번 씹어 먹든지 갈아 먹든지 그 며칠 후에 어느 정도 극복한 뒤에 그때 가서는 시중에서 밝혀질 수 있습니다. 노역이라는 게 사실 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뭐 보니까 시간이 보니까 스케줄도 아주 널널하고 뭐 오후부터 이렇게 쓱 해서 그것도 뭐 자기가 안 하면 또 안 하고 뭐 이러니까 실형을 선고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 주장이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다들 열심히 해요. 그 왜 그러냐 심심하니까 하면 그런 건가? 그 교도소에서요 말 안 듣고 뭐 부식 나쁘다고 돈 떼먹었냐 이러면서 단식 투쟁하고 뭐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들을 독방에 보내거든요. 네. 노역도 안 시켜요 그러면. 그 죽겠거든 독방에 혼자 있으면. 노역 나가는 게 훨씬 오히려. 시간이 잘 가요. 노역 안 근데 나가고 독방에 있으면 죽어. 그 독방에 간 경험이 있습니까? 예, 저야 뭐 독방에 쭉 있었죠. 그러니까 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니까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그 우리 같은 사람은 노역 보내달라 그래도 딴 사람 물든다고 안 보내주거든. 그러니까 계속 독방에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독방에 있으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모포를 이쪽에 요렇게 해서 네모나게 해서 놔봤다가 또 오후에는 또 도로로 말아서 저쪽에 놔보고 인테리어 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게 있어요. 독방 같은 데 문을 잠궈 놓지 않습니까? 잠궈 놓으나 문을 약간 열어놓으나 열쇠를 열어놓으나 똑같단 말이에요. 뭐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똑같은데도 문을 열어놓으면 그렇게 안도가 된답니다. 근데 문을 딱 잠궈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떤 그 불안감 그리고 이 음습에 오는 어떤 처절한 고독감 그러니까 바퀴벌레 한 마리 나타나면 되게 반갑다니까요. 그 무슨 앞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진짜 그래요. 어쩌다가 새양쥐 한 마리 방에 들어오면 방 검사할 때 안 들키려고 몰래 숨겨놓고 이런다니까. 걔하고 대화하고 그래요. 많이 논의했던 것 중에 정말 내려놓아야 될 특권이 있거든요. 다선 의원들이 삼짓돈인 특수활동비예요. 이 특수활동비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 자리에서 업무상 횡령이다 공언을 했는데 이게 드러난 게 이제 홍준표 그렇죠. 지사가 하고 신계륜 예, 의원 신계륜 의원하고 이제 자녀 유학비 아니면 뭐 네네네네. 돈을 뭐 그거 집에 갖다 줬더니
집사람이 뭐 대여금고에 보관해놨던 거다 예. 이런 얘기들이요. 이게 이제 그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하신 얘기들. 예. 그런데 그동안 이제 김무성 의원이 이런 것이 논란이 되니까 작년 5월달에 특수활동비는 앞으로 모두 카드로 쓰게 하겠다. 그리고 유승민 그 당시 원내대표는 제도 개선책을 꼭 마련해야 된다. 문재인 의원은 대표와 원내대표 특수활동비를 앞으로 좀 더 공개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모 신문사에서 특수활동비 내용 좀 내놔라. 이렇게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돌아온 답변이 있어요. 국회에서. 이거 딱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구조에 의해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세부 지출 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회 본연의 의정 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죠. 이 이거는. 천의 죽일놈들, 내가 이 가급적 단두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요 정말 단두대 만들어야 돼. 특수활동비 받아서 집에 가서 애들 유학 자금 주고 집에 생활비 쓰는 게 그걸 공개하는 것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이게요 대법원에서 이미 2004년도에 판결한 사항이에요. 이건 공개해야 된다. 그런데도 공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국회 사무처가.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받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의장과 부의장 원내대표 다 받는데 여당 원내대표 거기 운영위원장 5천만 원 매달.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 많이 줘요. 4천만 원. 거기다 상임위원장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그 특별위원장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거 100% 제가 공감해요. 1년에 많이 받아서 5천만 원 받으면 1년에 6억. 그러니까 원내대표 하려고 박 터지게 경쟁하는 이걸 영수증 처리도 안 해. 보고를 안 해도 그만이야. 사무처도 공개 못 하겠다. 애초에 총액으로 올해 85억인가 잡혀가 있다고.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권력과 돈이 있는 자리니까 뭐 그냥. 아니 특수활동이 필요하면 비용을 써야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돈을 국민 세금이니까 어떻게 썼는지는 알 수 있어야죠. 국회가 무슨 초법적 기구예요. 헌법 위에 있어요 도대체. 근데 특구 내린다 하면서 절대 안 내린단 말이에요. 요 얘기는 안 해. 이런 뭐 얘기는 안 해. 불체포 특권, 뭐 면책 특권 이런 얘기만 하지. 그건요 개헌상이잖아. 나는 지금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얘기하는 게 그것도 코미디 같아. 그건 헌법에 있어요. 이 헌법에 딱 못이 박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면책 특권은 그러니까 국회 회의석상에서 이제 발언한 거예요. 그거는 면형사상의 책임을 안 지도록 헌법에 보장이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들어온 이유는 과거에 국회가 권한을 박탈당하고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강해서 억압당한 그 기억 때문에 활발하게 이제 국정감시 활동하라고 준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죠. 네, 뭐. 그런데 이제 부작용이 난 거죠. 이미 그 국회에서 이런 반응을 했다 하는 식으로 보도자료 다 뿌리고. 예, 보도자료 다 내고 온라인으로 올리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 판례상으로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개인의 어떤 특별한 그 명예 아니면 말고식으로 얘기를 해서 명예를 훼손하잖아요. 그럼 이게 면책 특권이니까 그냥 넘어간다. 나는 이게 반드시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해서 예. 의원 출입을 안 시키거나 제명을 하거나 이게 이렇게 해야 돼요. 저도 앞으로. 윤리위에서 다루는 거는 뭐 적합하다고 봐요. 이번에 그런데- 요거는 좀 이렇게 좀 시행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요. 그렇죠. 그런데 제한이- 의원들끼리 예. 서로 간에 이런 문제들은 좀 봐주거든요. 동업자 의식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윤리위에서도. 예, 윤리위에서도 봐준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국회의원들 뭐 장관 할 때 청문회 하잖아요. 보통 사람 간에 김구라를 뭐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하면 막 발톱에 때까지 다 찾아내. 그런데 국회의원인데 이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방금 어제 다 들통난 잘못도 다 감춰줘. 근데 이제 이 조홍천 의원 건은 이분이 실수한 건데 네. 우선 이분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 기자 출신이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당사자의 확인을 그렇지. 받는 맞아. 절차를 꼭 밟았을 텐데 검사들은 그런 거 안 해. 그러니까 온갖 일이 다 생기는 거야. 그 이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고 네. 두 번째는 사과를 했어요. 네. 사과를 했으면 또 된 면도 있어요. 뭐 저도 예컨대 옛날에 김무성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보고 뭐 이북하고 접촉한 종북 좌익 세력이 국회에 침투해 있다고 저를 지목하기도 했잖아요. 그래도 또 사과하면 됐어요. 이러고 이제 뭐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조홍천 의원도 이게 사실인 줄 알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말이죠. 예.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내가 윤리위원회에서 다루는 거는 내가 찬성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김구라에 대해서 온갖 루머를 퍼뜨리고 다음 주 이 자리에 오기 바로 직전에 사과를 할게요.
일부러 그러면 안 돼. 무슨 루머를 퍼뜨리려고 이 그러세요? 사람도 없는 누구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헌법 고쳐서 이걸 없앨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자율 규제예요. 국회 윤리위원회를 좀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기왕할 거면 규정을 좀 고쳐서 의원들끼리만 윤리위원회를 하지 말고 윤리위원회를 외부위원으로 구성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이런 분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 같은 분을 탁 윤리위원장으로 모신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효과가 사람들이 있죠. 좋아하겠어요. 윤리위원장을 그러면 좋아할 사람 데려다 놔요? 아, 칼 들고 갈 그렇지. 건데